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롯데케미칼이 5만 원대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코스피에 128위. 진짜 이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저도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롯데케미칼이 5만 원대를 갈 수 있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지금 일단 이거 보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예전 차트예요. SK 하이닉스가 5,0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5,0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008년, 2009년 이 시기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이 시기쯤에 거의 주식을 시작했는데 주식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SK 하이닉스 얘기가 많았어요. 안 좋은 얘기랑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이거 주가가 너무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도 이런 위험한 종목은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거의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SK 하이닉스 당연히 다 알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20만 원대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두 번째예요.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 2위죠, 2위.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투자는 그런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기가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 되게 위험할 수 있죠. 부담도 되고.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감자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자체를 살펴봤을 때 엉망진창이었는데 진짜 큰 수익을 보려는 투자는 그런 시기에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이런 종목에 전부 다 집어넣고 이런 건 되게 좀 무모하죠. 하지만 일부라도 그런 유형에 투자해보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롯데케미칼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살펴보면 여건은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고 상황도 되게 안 좋은데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 싸단 말이에요, 지금 회사가. 그래서 이거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대표적인 화학주죠. 화학주는 경기순환주라고 그래요. 사이클을 탄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여기서 사이클을 요렇게 타고 이게 그 다음 사이클이 너무 커 보이니까 작아 보이는데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3만원, 4만원 하던 게 15만원, 16만원까지 갔거든요. 뭐 어쨌든 이때 한번 타고 이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 있었고 이때 있었고 다음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요렇게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종목은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 하나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업종에 대한 걸 먼저 한번 보는 거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화학주인데, 화학주라고 하면 LG화학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LG화학은 조금 성격이 틀리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을 만하죠.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사이클을 똑같이 타는 화학주고 시기도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2011년 7월 대한유화 요렇게 사이클 탈 때 꼭대기가 11년 7월, 롯데케미칼이 11년 7월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꼭대기일 때 대한유화도 이 사이클의 꼭대기였죠. 그 앞에도 똑같아요. 2007년 9월, 10월, 11월, 2007년 9월, 10월, 11월 뭐 대충 이때 꼭대기 똑같죠. 그러니까 대한유화 이때 사이클이랑 이때 사이클이 꼭대기를 찍었던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을 보면 대충 18년 1월, 17년 12월 이때쯤, 이때도 17년 12월, 18년 1월. 네, 사이클의 꼭대기가 똑같아요. 당연히 바닥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나왔는데 그게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쭉 그 이후로 하락을 했는데 대한유화도 그 이후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서 롯데케미칼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화학주 자체가 사이클상 지금 그런 시기다 라고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너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또 이렇게 얘기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진짜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고 지금 바닥 근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종목 지금 바로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기 소중한 돈을 그냥 이런 영상 하나 보고 쉽게 넣지 말고 그냥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순환주인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는 그래요.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화학 제품이 이제 수요도 증가하니까 화학주의 매출이나 이익도 같이 커지고, 반대로 경기가 이제 침체됐다 그러면 화학주는 박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죠. 원자재, 원유랑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원자재, 원유 가격하고 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이 안 나니까 전부 수입을 해와야 되죠. 그래서 원유 가격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환율하고도 관계가 크죠. 이게 원달러 환율 한 10년치 자료입니다. 보면은 1달러에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코로나 나왔을 때고 20년 3월. 그러면 달러 환율을 봤을 때 특징이 있는데, 이 시기에 화학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기에도 화학주가 굉장히 좋았고, 화학주가 꼭대기를 달려갔던 시기를 보면 17년 말, 18년 초 이때 꼭대기였는데, 2017년 말, 2018년 초 환율이 이랬거든요.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는데, 원자재를 사오는 가격이 원유를 사오는데 원유를 달러로 사오니까, 만약에 1,200원 주고 사오던 거를 1,000원에 사올 수 있으면 마진의 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회사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환율이 미쳤죠. 거의 화학주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달러 투자를 한다, 이런 시기에 달러 사두는 거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런 시기에도 달러 사는 거 괜찮아요. 달러가 1,000원 이하대로 떨어지겠냐, 900원 800원대 가겠냐 라고 생각해서 1,000원대에 이렇게 샀는데 계속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달러를 투자한다, 저 같으면은 안 하고 싶거든요. 저도 항상 달러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시기에는 달러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싶어요. 이때는 달러 투자하기가 오히려 안전한데, 이런 때는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달러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별로 베팅을 안 하고 싶어요. 물론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지금 한쪽 방향으로 너무 지나치게 좀 과하게 한쪽 방향으로 왔다. 주식이든 환율이든 원자재든 극단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너무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그런 시선이 저한테는 좀 있고,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건 증권사들 전망치죠. 전망치인데 지금은 예전처럼 완전 터무니없는 전망이 막 나오고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살펴보면 어느 정도 좀 근사치 가줍니다. 이런 사이클을 타는 종목에서는 다른 건 별로 볼 필요가 없고, 빨간색이냐 아니냐 요것만 보면 되는데, 25년부터 흑자로 다시 전환할 거다. 22년, 23년, 24년 적자였는데 단기순이익으로 봤을 땐 23년, 24년이 적자였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땐 이때부터 적자였는데, 이게 25년부터 짐작이죠.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예상치. 영업이익이 흑자로 바뀌고 단기순이익은 25년도에도 적자일 텐데, 26년부터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둘 다 흑자로 바뀔 것이다. 이건 제가 전망한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전망한 겁니다. 한 군데 증권사가 전망한 게 아니죠. 어찌됐건 실제로 만약에 이런 비슷하게 간다고 치면 주식은 좀 더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예전에는 좀 쓰레기 같은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 그러고 증권사의 전망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 보통 2, 3년 보거든요. 적자 구간을 2, 3년 생각하는데, 그 시기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사실 적자 구간 길어봤자 2, 3년인데 2, 3년 이렇게 뚫고 나와서 뭐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전망치는 사실 제 생각하고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소재산업 뭐 이런 쪽 여러 가지 분야로 나가서 제품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건설, 전자, 소비재 이쪽인데, 자동차 지금 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건설은 맛이 갔죠. 전자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일반 소비재도 뭐 그냥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학 쪽에 큰 수요가 있는 주요 업종들이 지금 별로 상태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다들 마탱이가 가 있어요. 근데 현 상황을 봤을 땐 그런 거고, 이제 전망도 같이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가 보면,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 안에서도 진짜 알짜거든요. 그래서 24년 말부터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롯데그룹 차원에서 뭐 전체가 돈이 없어서 롯데케미칼도 이제 진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온다 얘기가 나왔을 때, 롯데물산 측에서
롯데 월드타워, 롯데 월드몰 이걸 담보로 내놓습니다. 담보로 내놓고 24년 11월에 공시를 했는데 담보일자는 25년 1월 8일. 담보로 내놓은 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2조입니다. 2조를 담보 섰어요. 2조를 담보 섰는데 2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롯데케미칼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거든요. 롯데케미칼이 시가총액만큼 담보를 걸었습니다. 물론 회사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롯데케미칼이 2조라는 건 말도 안 되죠. 너무 싸니까. 어찌됐건 담보를 2조 걸고 롯데에서 뭐를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롯데 쪽에서는 좀 그럴 계획이 없다. 비슷하게 선을 좀 그어버렸어요. 이거는 제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이 있었으면 워렌 버핏이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롯데케미칼에 숟가락 하나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순전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단계에서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이 괜찮은 회사다 아니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롯데라는 대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본다고 치면 사실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거든요. 회사의 현재 현금성 자산이 재무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9조입니다. 9조.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예요.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현금이 한 2조 정도 돼요. 1조 9천억. 단위가 원이니까 1조 9천억 맞고요. 단기금융 1조 7천억, 2조 3조 이것만 해도 3조 6천억이죠. 이것만 해도 3조 6천인데 매출채권 2조. 매출채권이 지금 얘네가 거래하고 있는 데가 전부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LG화학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대기업인데 별로 위험하지 않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거 3개만 합쳐도 5조 정도가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이 정도로 많이 있고 회사의 부채를 봤더니 부채가 좀 되죠. 부채가 좀 되는데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는 부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조금 흐름대로 살펴보면 회사의 부채가 22년도에는 55% 수준이었는데 23년도에는 65%, 4년도에는 75%.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지기는 했어요. 55%에서 65%, 75%.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부채 비율이. 근데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는 화학주가 사이클을 타는 업종인데 사이클이 이렇게 좋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재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회사가 적자입니다. 회사가 적자인데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부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건 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잠깐 벗어나서